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수영구의회 정례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개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개장 손정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으로는 조선민 의원님이, 간사로는 김진 의원님이 선임된 위원장 간사 선임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17일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재 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6월 7일 김태성 의원님, 6월 17일 김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도록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점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택 부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재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부 체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및 기산일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 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 및 이동된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종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용구 점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용구의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상황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용구의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청가 특례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의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구의원 또는 구의원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가를 규칙으로 제도함으로써 2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 외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영구 장애인 복지관 민간 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안호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했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했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령 친화도시 기본 이념이 다양한 세대와의 통합에 있음을 명시하고 노인에 관한 정책을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절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영구 장애인 복지관 민간 위탁 갱신 동의안은 2024년 8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수영구 장애인 복지관을 기존 수탁자에 재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자치구에 교부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안 5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 5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기지정된 정비 예정 구역은 아니나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구역 정비로 택지의 질 향상과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미관 증진,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4년 6월 14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수영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은 재정사업인 망미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총 35개소의 총 사업비가 1,591억 원으로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수영구의 효율적인 도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4년 6월 14일 수영구의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환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9호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23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376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세외 수입 징수 비율은 64.6%에 그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은 10.2%,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율은 54.9%에 불과해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4.1%, 이월률은 4.3%, 집행잔액률 10.2%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순세기 잉여금은 603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다한 순세기 잉여금의 발생은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증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적정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잉여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세출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10호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고 일반회계는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홍보 등 예비비 편성 본인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11호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일부 기금은 기금 운용 지출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기금 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2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회 추경 이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6월 1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의존 재원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비,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23호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전화기금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성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성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성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성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미 1, 2동 구의원 김태성입니다. 본 의원은 수영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될 취학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동등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영구 차원에서의 사랑의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을 제안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수영구는 코로나 당시 2020년 꿈이 자라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12가정의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 중 500만 원을 활용하여 취약아동이 있는 관내 저소득 가정 12세대의 쾌적한 공부방 조성을 위한 책상, 의자 세트를 지원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발 사업에 그쳤을 뿐 그 후 구청 단위 사업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취학기 아동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 차지하는 수영군의 인구 비율은 약 8에서 9%에 달합니다. 이 중 자신의 공부방, 아니 책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 통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소득층 가정을 고려해 볼 때 학습 환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책상조차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학습 공간 마련으로 학업 의욕과 성취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최소한 학습의 기본 환경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점은 현재 4개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합심하여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의 공부방 지원 사업 요약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21년 망미 1동을 시작으로 22년에는 2개 동에서 그리고 23년에는 4개 동, 24년에도 총 4개 동에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영구가 10개 동임을 감안할 때 동마다 실시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개 동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왜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이 필요한지 조금 더 와닿을 듯합니다. 공부방 지원 전후의 사진입니다. 처음 사진은 좌식 테이블로 공부하던 학생의 책상을 교체해준 사례이며 두 번째는 책상을 교체할 여유가 되지 않아 유치원 때의 책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초등학생의 책상을 교체해준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책상조차 없이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책상을 지원해 준 경우로 마지막 사진은 쌍둥이 가정인데 책상이 생겨 학생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최소한의 학습 환경인 책상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책상에서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적극 검토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늘 수영구를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김보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 밀락동 구의원 김진입니다. 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100채 이상 구입하여 실제 매매가보다 2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전세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이 사건의 피해액은 무려 120억. 이 돈은 피해자들이 몇 년씩 피땀 흘려 모은 돈이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수영구에서도 지난 23년 오피스텔 180채를 소유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였습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해당 부동산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그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허그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고 부동산을 경배로 넘겨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차하는 부동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그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여전히 위험 요소는 많습니다. 지난해 수영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제 부동산의 액수를 적게 책정하여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허그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면 그 임대사업자는 더 이상 허그의 보증보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증보험이 소실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또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임차인 한 사람이 자신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넘겼을 때 건물 전체의 가격이 떨어져서 다른 임차인들이 모두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경우 젊은 부동산 중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을 구해낸 미담이 있어 이 자리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밀락동 P오피스텔의 35세대가 33억가량의 전세금이 물려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피스텔 건물의 가격 하락으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세입자 중 한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한 호실이 경매로 나가게 되면 건물 전체의 가격이 크게 하락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경매 진행하려는 세입자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서 해당 건물을 인수하고 그 결과 35세대의 전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젊은 부동산 중개인은 오피스텔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전세 사기 아닌 사기에 처한 여러 명의 임차인들을 구해냈습니다. 저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시 부동산 중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밀락동 세입자분들 도와드리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허그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자동 갱신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분들이 우리 임대인분이 만약에 보증보험을 갱신 안 했을 경우 허그에서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임대차 쓰신 세입자분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제대로 서면으로 전달을 받지 못해가지고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세입자분들의 그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전달을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 임차인들이 허그의 보증보험만 믿고 있지만 보증보험이 소실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는 부족합니다. 지금 수영구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 보증보험이 실효된 업체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허그에서 구청에 건축가로 보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제2업체가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모두 300채가 넘고 전세금은 200억이 넘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전세금을 떼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은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업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허그에서는 임차인들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인지시킨다고는 하나 허그의 통지가 늦는 경우가 많고, 또 청년들은 종이 서신을 무시하는 경우가 흔해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23년에 있었던 수영구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38개 자치단체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졌으나 지방 자치단체장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합니다. 심지어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하자는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일단 전세금을 떼이고 나면 아무리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 봐도 달리 대책이 없습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부동산 중개인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세입자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인데,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증보험 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도라든지, 그리고 가입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동산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런 부동산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우리 수영구청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저는 그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고 직접 교육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세 사기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실효적인 내용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부실한 교육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전세금을 지킬 방법을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전세금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사기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들만 이미 8명입니다. 우리 수영구는 보다 선제적으로 전세 사기 예방, 전세금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증보험에 관련한 주의점을 매뉴얼화해서 임차인들이 전세 등록을 할 때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수영구 내 모든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경고문을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부실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대비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수영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5분 자유 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에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권진성 부회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제9대 수영구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대과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수영구의회는 후반기에도 수영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에 부어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